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운명을 알면 지혜의 문이 열린다. 오늘은 제3강 생년월일로 보는 성격, 운명, 그리고 평생운. 시간이 되면 나한테 좋은 전화번호, 또 나쁜 전화번호, 좀 더 시간이 되면 중년운, 말년운, 초년운, 청년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제약이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 2강 때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1시간 한 40분 정도 했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게 또 유튜브 올리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7시간 이렇게 걸리고요. 또 보정 작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보정 작업도 안 합니다. 할 줄도 모르고,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혹이나 말이 잘못돼 가지고, 말을 잘못해서 뭐 그랬단 몰라도 좀 더 뭐 좀 잘 보이려고 뭘 또 글을 또 써내고 써서 올리고 뭐 이런 건 별로 안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도 없이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확신에 가까운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원고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하시면 메모를 하시고, 또 여러 번 듣고 해서 익히시면 충분히 여러분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3일 정도 좀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어제 전화를 2강까지 보신 분 중에 전화를 한 분이 계셔요. 그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좀 유튜브에서 어느 방송을 좀 한번 꼭 좀 봐주십사 해서 제가 잠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한 중간중간 몇 분 이렇게 보다가 뭐 그분의 생각이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겠죠. 그런데 이제 특징은 다른 이 운명에 관한, 이걸 제가 운명학이라고 했습니다. 운명에 관한 다른 학문을 무지하게 욕을, 정말 육두문자 막 써가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회원수도 많고 그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구나. 그래서 봤더니 뭐 몇 년 하진 않으셨는데 다른 학문을 막 욕을 하시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해서 옳지 않은 것보다도 다른 학문의 이해도가 좀 전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동양 철학의 기본은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동양 철학의 기본은 음양오행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동양 철학에서 음양오행뿐 아니라 오성을 이야기하고 12운성, 12신살 뭐 여러 가지 뭐 행궁이니 성이니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한다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으로 세상을 이렇게 다 훑어보듯이, 그리고 내부도 들어가서 싹싹 훑어보듯이 그렇게 좀 보자는 얘기죠. 입체적으로. 다른 학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학문을 갖다가 막 후드려 까고 그냥 뭐 밟아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올라선다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내 종교가 훌륭하면 다른 종교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내 종교 때문에 다른 종교를 막 핍박하고 다른 종교를 뭐 박해하고 다른 종교를 위해를 가하고 뭐 이런 것도 안 좋은 거죠. 종교 전쟁처럼 미련한 게 없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종교라면 남을 위하듯이, 이 명의도 또 육효 또는 뭐 유김이라든지 관상을 보든 이게 다 남을 위한 거예요. 자기 거 같으면 자기 혼자 알면 돼요. 이 세상에 자기를 자기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도 많을 테고 안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신 분들 한번 냉정하게 뒤집어 봅시다. 결혼이란 것도 이거 일종의 사기입니다. 다 자기를 좀 더 나은 쪽으로 보여주고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따지고 하면은 그 못 살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정말 다 드러내놓고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자기 치부 다 드러내놓고 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은 있겠죠. 우리가 이 운명을 공부를 한다는 거, 이거는 우선 명리서부터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명리에서, 주역에서, 이게 우리가 음양오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과거서부터 우리의 인간은 우리 고대인들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내려오면서 서양의 철학가들, 서양의 철학자들 보면 대부분이 수학자였고 또는 의사였거나 근래에 와서는 거의 물리학자라든지 화학자라든지 이런 과학자가 많습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이치와 사람 몸의 이치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거의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오장육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우리가 사는 지구도 오대양 육대주다. 이렇게 뭐 구태 연결을 안 시킨다면 오장육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행을 얘기하거든요. 목화토금수 오행을 얘기합니다. 오장을 얘기해요. 간심, 비폐신, 간장, 심장, 비장, 폐장, 폐도 장입니다. 신장, 이게 오장이에요. 또 육부를 얘기해요. 대장서부터 위는 장이 아니라 위장이라고 하지만 위는 부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장 육부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1년 12달이 있듯이 12개월이 있듯이 우리 몸도 경락이 12경락으로 돼 있어요. 폐, 대, 위, 비, 심, 소, 방, 신, 포. 포라는 건 심포를 얘기해요. 초는 3초라는 걸 얘기해요. 또 담, 간 해서 12경락으로 나누거든요. 12개월 있듯이 12띠를 또 붙여준 거고요. 이게 다 이치에 맞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남의 자기가 그거를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다른 학문을 그렇게 모질게 우악스럽게 욕을 하고서 한다?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분이 양력만 친다. 음력은 필요 없다. 뭐 참으로 의아하지만 존중을 해요. 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욕을 합니까? 그분의 학설이라면 학설이고 그분의 이론이라면 이론인데 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제가 만든 운명수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운명수라고 딱 써요. 그래서 그 참 뭐 운명수라는 말 쓰니까 그 좋다 해서 보니까 해도 뭐 2018년이면은 뭐 2018년 서양력에서 2018년이에요. 이게 양력이 아니에요. 동양력이 있고 서양력이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쓰는 양력과 서쪽의 양력이 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동쪽에서는 각기 우리나라 같으면 단기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과거에 뭐 소화 몇 년 하듯이 있어요. 다 자기네들 그 어떤 건국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연도를 써요. 근데 서양에 예수 탄생으로 시작된 2018년 그러면 2018년이 숫자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학문도 있구나. 그런 이론도 있구나.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는 뭐 이고 공은 뭐 예? 1이라고 그러던가요? 뭐 9라고 그러던가요? 그러고 18 뭐 그러면은 이게 뭐 기독교 사상입니까? 기독교 사상 속에서도 이 철학을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이론을 하니까 그건 또 어디서 통용될 수가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문을 욕을 해. 제 학문을 욕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심한 거는 뭔가 하면은 적어도 건드리면 안 될 명리를 갖다가 막 욕을 하는 거죠. 명리가 조금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어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걸 단정하는 게 빠르지 않고 좀 오래 걸린다든지 또는 그게 좀 약간 부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정확하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또 뭐 심지어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속인들이 무당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마냥 무시만 합니까? 저는 인정을 합니다. 무당들 그 공짜 밥 먹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제 학문을 제가 좀 이런 학문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뭔가? 그는 바로 처음에 얘기했듯이 드론으로 위에서 보듯이 조감도로 보듯이 그리고 속속들이 내부 들어가서 사방을 다 보듯이 훑어나올 수 있는 내시경 같은 그런 학문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제 생각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근거에 합당한 과학적 이론을 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생은 우리 운명은 인생은 오케스트라 같은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스트라라는 게 뭔가요? 잠시 오늘은 시작부터 칠판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막 시작하면서 더우니까 문을 좀 헐딱 열어놓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모기가 들어와서 저를 상당히 못 살게 굽니다. 그래 모기에 몇 방 이렇게 물렸는데 그래도 진행은 하겠습니다. 자, 오케스트라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운명이라는 거, 인생은 각자의 그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노선도 있고요. 그런데 운명을 보는 것만큼, 운명을 진단하는 것만큼은 진짜 오케스트라다. 오케스트라라는 거 뭐냐? 이건 오케스트라. 이건 심포니라고도 그래요. 심포니라고도 하죠. 이 오케스트라 심포니.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의 교향악이라고도 그럽니다. 교향악. 교향악이라는 건 우리가 오케스트라 이렇게 보면 교향악 자체는 어떤 관현악을 위한 연주죠. 관현악 연주를 심포니라고 그러는데 오케스트라라고 이 운명을 보는 거 오케스트라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오케스트라는 어느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기타 치는 사람이 이 세상엔 기타가 최고다 해서 기타만 최고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드럼 치는 사람은 야 드럼 말고 뭐가 좋은 게 있어? 뭐 오보에 하는 사람은 오보에, 트럼펫 부는 사람은 트럼펫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뭐 기타 연주해, 뭐 드럼 뭐 폼나게 멋있게 치는 사람, 뭐 바이올린 누가 잘해 이것밖에 안 돼. 피아노면 피아노 혼자 하는 것도 같이 뭐 하면 뭐 협주곡 되고 몇이서 하면 또 앙상블을 이룬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오케스트라라는 게 뭐예요? 오케스트라라는 건 모든 게 다 같이 합쳐져서 정말 거대한 물결 같은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주제를 쫙 시작부터 기승전결로 가는 게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근데 이 오케스트라라는 거는 우리가 한 가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크게 나눠가지고 현악기라는 게 있어요. 현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목관악기가 있죠. 목관악기가 있고 또 이 쇠로 만든 이 나무로 만든 목관악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금관악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인류가 최초로 만든 게 타악기 아닙니까? 타악기. 두드리는 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럼 두드리는 데서 시작한 게 만일에 인생을 보는 운명을 보는 첫 번째다.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건 이렇게 그 분야를 제가 절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좀 굉장히 간단했다. 점을 치는데 별을 보고 쳤다. 점성술이다. 그랬다면은 이 타악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가장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타악기라는 거는 우리가 뭐 실로폰이라든지 또 보면 뭐가 있죠?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생긴 트라이앵글이죠. 예, 트라이니까 삼각. 트라이앵글이 있고요. 또 드럼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에 예, 드럼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제일 큰 게 있죠. 큰 북, 작은 북, 뭐 작은 북, 심벌주 이렇게 촤 하고서 울리는 게 있어요. 쾅 하고 울리는 거. 이게 심벌주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타악기입니다. 그 현악기가 우리가 서양 음악에서는 굉장히 우리 동양 음악에도 현악기가 뭐 검은 거라든지 뭐 가야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있죠? 아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현악기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죠. 뭐 제1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 2 바이올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리고 현악기에는 뭐 바이올린 뿐이겠어요. 첼로, 또 비올라, 뭐 또 콘트라베이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플룻, 목관악기 같으면 플룻 같은 것도 있고요. 플룻.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목관악기에서 제일 쳐줄 수 있는 게 이제 클라리넷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조그만 거 제가 참 부드러워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오보에라는 게 있습니다. 오보에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금관악기에선 우리가 참 멋있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참 그 군대선 아주 지겹도록 이게 무섭고 그런 건데, 예. 트럼본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뭐 트럼펫, 군대에서 많이 보는 게 이제 트럼펫인데 트럼본이라고 했네. 트럼펫이 있고, 트럼본이 있고요. 기상나팔 빰빠바바바 뭐 하는 게 이게 트럼펫 아닙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어요. 무지하게 큰 거, 아주 튜바라는 것도 있고요. 아주 굉장히 큰 튜바라는 것도 있고, 또 보통 이렇게 그 군악대 같은 데서도 그러고 뒤쪽에서 좀 큰 거, 이제 호른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게 어우러졌을 때, 정말 멋진 거창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감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현악기 보면 뭐 한 60명 정도 하죠. 그래야 정말 화음이 맞고, 목관악기나 뭐 금관악기나 전체적으로 한 100명일 때 보통 그렇더라고요. 목관악기, 금관악기가 한 15명씩, 그리고 타악기가 한 10명 해서 한 100명 정도의 거대한 이 아주 멋진 군단 같은 그런 거대한 음악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우리 인생도 한 가지 나는 무엇에 뛰어나다 그러면 그 뛰어난 거 한 가지 갖고서 어떤 음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피아노가 좀 또 첨가가 된다든지, 피아노를 해서 뭐 한다든지, 또 기타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도 뭐 여기에 뭐 기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전자기타도 있고요. 올겐도 있을 수 있어요. 오르간. 우리가 풍금이라고 그러죠. 이게 요즘에는 뭐 거대한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그 명동성당 같은 데 가면은 이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 뭉 하는 거 얼마나 장중하고 멋있어요. 사람이 심금을 울리는 그런 악기들이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하나하나 개개의 악기들조차도 우리가 이 인생을 보는 문명학처럼 하나하나 볼 수 있지만 그 보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게 합쳐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종합예술이라는 게 있듯이 이걸 전부 종합한다면 얼마나 멋진 겁니까? 그렇듯이 다른 학문도 이 학문이라는 거는요. 적어도 학문이라는 거, 이 학문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배우는 스님들을 보고 학인이라고 그래요. 저도 여기서는 이러지만 저도 또 모르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능가경에 좀 부족한 게 있다든지, 예? 뭐 대신기신론에 좀 원효 사상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게 있다든지, 그렇다면 어느 위대한 스승을 또 찾아가서 제가 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우는 겁니다. 이걸 다 아는 양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다 아는 양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낸 학설 내에서 여기서만 다 아는 척 하는 거지, 사실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끗 차이도 안 나요. 조금 차이도 안 나는 겁니다. 조금 차이 갖고서 조금 앞서고 뒤서거니 하는 거지, 항시 다른 학문을 존중해야, 그래야 내가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이미 건방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탁 차 있으면 남의 거를 갖다 배울 수가 없죠. 그 우습게 보게 되고, 맞는 얘기해도 엥 해버리죠. 그럼 참, 그분은 제가 금방 이제 운명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지만, 아마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분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음계를 따져도 동서양의 차이는 있습니다. 서양에서 점성술을 하고 동양에서 이렇게 많은 게 있지만, 서양에서도 옛날 최초의 철학의 소크라테스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쫙 그 철학가들이 있었지만, 이분들이 전부 다 존중하고 다른 거를 학문이 있으면 더 배우려고 했지, 그렇게 우습게 남을
이렇게 깔아뭉개서는 안 되겠다. 어떤 학문을 하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말 훌륭한 고승이 계셔요. 큰 스님이 계십니다 말이다. 이 고승조차도 예를 들어서 누가 제가 뭐 무당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너 못된 것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다 그래? 그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니다. 적어도 그분이 제 방송을 본다면 말이죠. 예, 뭐 안 본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본다면은 이 학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다른 학문도 좀 들여다보시면 고개가 조금은 숙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음악을 이야기했네요. 금방 음악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음악 그러면 우리는 동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말하자면 중국 음악이 최초로 시작이 됐겠죠. 역사가 더 있었으니까. 그러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음계인데 이걸 오음계로 따졌죠. 우리 어려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궁상각치우라고 배웠죠. 그리고 우리 한국적인 이름으로는 이게 궁상각치우가 아니에요. 한국적 이름은 이게 저기 중림무항태, 무항인가? 무항일 거예요. 제가 이걸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제는 뭐 세월이 가니까 자꾸 좀 까먹네요. 그래 중림무항태. 이게 이제 서양 음계로는 7음계죠. 이거 5음계예요. 이것도 5음계죠. 이 5음계, 5성에 의해서 5행에 의해서 5음계, 5장육부 그렇듯이 5음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7음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는 도레미파, 도레죠. 도레미파, 솔, 라, 시 이렇게 7음계예요. 도는 또 여기 도가 한 옥타브 올린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서양에서도 도레미, 솔, 라가 정음이고 파와 시는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불안정해요. 도레미, 솔라는 길게 뽑아도 좀 안정되게 나오는데 도레미, 파는 벌써 이게 길게 못 뽑을 정도로 이건 불안정계죠. 시도 그렇고. 제가 음악을 뭐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아는 정도가 요 정도인데 여기서도 오음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의 그 구성이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5대양 6대조뿐 아니라 360도 만들었듯이 361이 있고 우리 몸에도 360개의 혈이 있습니다. 360개의 혈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얘기했지만 10공이 있는 거예요. 10공이. 10가지의 구멍이 있어요. 눈, 코, 귀, 코, 혀 해서 10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0가지가 있고 여자는 10규라고 그래요. 여자는 12규라고 하는데 12규라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 우리가 어려서 어머니의 그 젖을 먹기 때문에 모유를 먹기 때문에 유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래서 12규라고 그래요. 그 10공 12규 하는데 이 10공 12규 하는 요 자체도 결국은 오행사상에서 음양오행사상에서 나온 거고 이거를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조차 안 하면은 이게 결국은 철학인데 우주 자연과학입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시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시 카메라를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모기가 많이 들어왔네요. 왱왱거리고 무는데 그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운명수를 어떻게 찾는가 얘기를 했는데 그 운명수 찾는 건 전체의 노선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가는
뭐 목적지가 있다. 그럼 그 목적지가 다 달라요. 1부터 9까지의 운명으로 나눠요. 크게. 노선이 9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작습니까? 그렇게 적습니까?가 맞죠? 그렇게 적습니까? 그렇다면 적은 게 아니에요. 9가지 인간인데 9가지로 구분을 해요. 가는 길이. 노선이 예를 들어서 순서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 경부선을 타요. 또 뭐 창원까지 가는 사람 또 뭐 거기 가는 열차가 있어요. 그리고 또 광주 가는 사람, 목포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목적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목적지는 다 그렇게 잡아요. 멀리, 제일 멀리. 그 멀리 가는 기차 중에 내가 짧게 가고 뭐 덜 가고 더 가고는 못하죠. 목적지보다. 그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중에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북으로 신의주까지 가는 게 있고 여기서 뭐 열차가 돼 있다면 파리까지 가는 게 있다든지 뭐 그렇다면은 그렇게 9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9가지 열차, 인생의 9가지 열차 중에 우리가 운명수가 1부터 9까지 있다 그러면 그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선. 노선을 얘기하는데 그 노선을 가는 사람은 똑같으냐? 안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제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재밌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앞으로 여러분 회의를 거듭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드라마, 오케스트라가 여기서 쫙 펼쳐지면서 나오죠. 어떤 사람은 부산을 간다 쳐요. 부산을 가는 건 예를 들어서 운명수 1인 사람이 부산을 다 가는 사람들이다. 그럼 부산을 가는데 1인 사람은 다 부산행 가서 부산까지 다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이 짧아서 여기서 출발과 동시에 얼마 가지 않아서 내려야 될 사람도 있고 수원에 쉰다면 수원에 내릴 사람도 있고요. 광명에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광명에서 내려야 되는 KTX도 있고요. SRT를 탔던 그 종류는 많아요. 대전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구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외관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밀양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창원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광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적지는 목포다 그러면 목포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목적지 그 명예 짧고 길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무엇이 중요하냐?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열차 기관사로서 부산을 서울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기관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승무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자마자 식당칸 가서 시작부터 끝까지 먹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타자마자 졸면서 콜콜 자고 가는 사람이 있고 침대칸 가는 사람이 있다. 옛날 요즘은 운치가 없죠. 옛날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또 통일호 비둘기호 저는 그때 타보고 최근에는 KTX 평생에 딱 한 번 타봤습니다만 아주 지루할 수가 뭐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옛날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사람은 내내 침대칸에서 가요. 어떤 사람은 그저 자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는 방향 쪽으로 봐야지 뒤로 앉으면 좀 어지럼증을 느껴요. 근데 어지럼증을 느끼든 뭐든 인생 거꾸로 보고 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도 우리 학교 유치원에 유치원할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인솔해서 가면서 그냥 모든 아이들을 주목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뒷걸음질로 가죠. 한 번씩 흘게 보면서 뒷걸음질로 가는데 상당히 위험한 듯 하면서도 그래도 조심스럽게 가죠.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는 사람, 선생님처럼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선만 9가지 종류지 그 같은 노선에서도 목적지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탈 것, 우리가 비클이라고 그러죠. 타는 것. 내가 타는 것. 내가 타고 있는 그 탈 것이 어떤 종류의 탈 것인가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류의 차이라는 게 뭡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열차도 있을 수 있지만요. 버스도 있어요.
승용차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화물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라는 걸 해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때가 막 힘들 때 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뭔가 길을 아는 사람이 알려줄 때 해요. 이 사람이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보니까 당신은 인생을 거꾸로 왔네. 예를 들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기서 여길 가는데 요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가면 되는데 시작부터 여기에 뭐 조금 야트막한 산이 있고 뭐 바위가 있고 뭐 좀 초목 얕은 강이 있으니까 이걸 피해서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편해 보니까 뒤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편한 것 같지만 거꾸로 간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이 엄청 거꾸로 간 거예요. 그냥 막 낭떠러지에 저 설산이라든지 저 남북극에 보면 빙하 사이에 그냥 어마어마한 절벽, 낭떠러지가 있죠. 크레바스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듯이 그런 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알려줘요. 힘들어도 다시 이렇게 와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거는 정말 누구든 염력을 갖고 기도를 한다면, 염력이 없는 기도는 그야말로 진짜 엉터리죠. 염력을 갖고 기도한다면 모든 기도는 반드시 그 덕을 봅니다. 이루어지죠. 그 기도를 우리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생활 속에서 이루지 못할 걸 하려고 막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룰 수 있는 내 노선에 맞는 거, 그걸 갖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선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칠판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을 조금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올리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요. 근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자, 운명수 어떻게 계산 뽑는 거는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 2강에서 했었죠? 1강인가요? 2강에서 했었죠? 1강이었나요? 예, 2강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운명수 뽑는 것만 안 하고요. 운명수가 1이 나온 사람. 이거는 전체적인 평생의 노선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까지 있다 이거예요. 이 위에 10, 11, 12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나가야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할 단계는 아니에요. 1이라는 운명수가 나온 사람들, 1의 성격이 있어요. 일단 평생운의 성격이 있어요. 1이라고 어떻게 해서든 앞뒤가 예를 들어 뭐 4월 6일이 됐든 5월 5일이 됐든 7월 4일이 됐든 7월 3일이 됐든 다 1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운명적인 속성 성격이 있어요. 그 운명적인 속성 성격이 뭐냐? 1인 사람들은 외롭다, 고독하다. 고독이에요, 고독. 고독하고 외로워요. 외롭고 또 고집이 셉니다. 고집, 고자가 다 들어가네. 외롭고는 전미사니까 아니지만 예, 고독하고 고집이 세요. 그러나 1인 사람은 이 고독하고 고집이 세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할 겁니다. 2인 사람의 특징은 2는 지난번에 일육수라고 그랬죠. 일육수. 이건 물기운이라고 그랬죠. 27화라고 그랬습니다. 화. 뭐 어떤 학문에 따라서 어떤 학설 이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에 따라서 이걸 또 달리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제가 뭐 요즘 개개인이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릅니다. 제가 이 책을 냈던 적어도 한 15년 전 정도까지에 있었던 학문에 대해서는 제가 안 본 게 없어요. 다 어떤 학문이라도 제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다 봤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제 책 발간하고 또 운명 비결, 운명 녹이 나온 다음에 나온 거는 제가 누구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예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뭐 스님 책이 모방이 됐습니다. 모방을 했든 뭐든 제가 뭐 아예 안 들여다봅니다. 근데 27화예요. 화는 불화지만 화는 말씀 화자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그리고 될 화자, 화학 그럴 때도 될 화자, 선진화 뭐 이럴 때 화자도 될 수 있다.
그리고 화려한 화자도 된다. 그런데 참 무시무시한 게 뭔가 하면은 꼭 이 화는 아주 쓰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재앙, 화가 또 따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미안합니다만 이거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38목이라고 그랬죠. 3은 여러분들이 3이 나온 분들은 지금부터도 항시 자신감을 가지세요. 혹시 성공하지 못했다는 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운명 중엔 가장 일단은 좋은 노선을 탔어요. 옛날 군대에서 훈련 딱 받고 나서 떠날 때, 저는 육군 출신입니다만 논산이에요. 그 떠날 때 예를 들어서 저도 최전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나 원통으로 떨어지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러고 뭐 뻥뻥 울어, 뭐 실제로 그렇게 우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상당히 근심 어린 얼굴들을 하고 있죠. 그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만큼. 과거에. 지금은 뭐 아주 좋죠. 그런데 이 3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블백 딱 메고서 떠나는데 정말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렇게 얘기하면 또 혹여나 싶어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 일단 좋은 노선을 탔어요. 노력에 따라서 크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4인 분들은 이거 참 힘들어요. 일단은 4는 사구금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피가 꼭 들어가요. 혈. 피가 들어가요. 그리고 귀가 들어가요. 귀신수가 있다. 영적인 영이 또 들어간다. 그래 이 영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되게 강해요. 그리고 득병, 병을 얻는다 해서 득병의 수가 많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병을 얻는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이 병을 얻을 수가 많다 이거예요. 물론 사구금인데 이 사가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많아요. 피가 관계되는 일도 많고요. 5가 있습니다. 5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참으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다. 제가 사람으로 쭉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들, 일단 우리가 건드려도 괜찮은 분들은 누굽니까? 적어도 나라님을 했다든지 나라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던 분들은 이런 데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판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로 하면 비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대단한 분들이죠. 이 5인분들이 이건 자기가 용인 줄 안다고 그랬죠. 용인 줄 아는 거 용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인 줄 아는 이 5의 운명수들. 그런 게 있어요. 이 5인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뭔가 기획하고 뭔가 큰 디테일한 것보다는 크게 이렇게 뭐 잡는 거, 창조, 어떤 거를 이렇게 크게 잡는 창조하는 힘이 강합니다, 이건. 그래서 창조의 힘도 있고요. 이런 좋은 점도 있어요. 6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항상 반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만일 배반 안 하면은 남이 나를 배반하는 일이 많아요. 반전. 또 그 해당 시기가 있습니다. 상중하가 있고 뭐 초년, 중년, 노년, 뭐 말년 뭐 이런 다 운이 있는데 반전의 기운이 꼭 한 번 이상 크게 옵니다. 이런 게 있고 무언가로부터 단절되는 거,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단절. 끊어져요. 끊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벼 있어요. 벼 있는 게 많습니다. 큰 물로 확 쓸어버렸으니까 벼 있는 게 많아요. 공방. 그래서 예를 들어 결혼에서도 뭐 공방수가 있다. 뭐 이런 거. 공방수, 운수, 뭐 이렇게 수를 얘기하죠. 그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방수도 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그 항거, 반항하는 뭐 이런 기질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당할 수가 많아요 또. 그리고 7이라는 숫자도
이게 뭔가 번잡스러워요. 빈번해. 뭔가 번잡스럽고 불기운이 너무 세요. 왕성하다 보니까 화려함은 이칠화, 같은 화, 여기도 화하고 여기도 화인데 여기서도 화려함이 있지만 여기도 화려함이 있어요. 이거 무지하게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이렇게 보통 살짝 이렇게 약간 이미테이션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왕창 이렇게 크게 하고자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8이라는 건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정체를 얘기해요. 정체. 뭔가 딱 묶여있는 정체. 체증이라고 그러죠. 정체. 답답한 거. 그런 게 많아요. 9. 역마살. 9라는 거는 9가 나온 분들은 이거 좀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돼. 이게. 이 9라는 거는 역마가 많습니다. 역마. 말이에요. 역마. 역마 살 그러죠. 우리가 살. 살이라는 건 죽일 살이 아니에요. 근데 죽일 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살, 공방살, 원진살, 상충살 뭐 그러는데 역마살 이게 많아요. 그 속빈강정 비인 게 많습니다. 실속이 부족해요. 열심히 움직였는데 별로 인생 실속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수가 많아요. 그게 이제 이 전체적인 운명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뭐 무슨 이런 얘기들을 제목 이렇게 제가 유튜브 올린 거 보니까 뭐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은 의구심은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생입니까? 그래서 양띠예요. 양띠생에 2018년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뭐 타겟하는 것도 아니고요. 2018년 하반기의 운세는 어떻다. 또 내년 또 이제 갖고 오지면 2019년 상반기에 뭐 쥐띠 운세는 어떻다. 내년 되면 뭐 사유축해서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라고 그러죠. 이 삼재가 뭐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띠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판단을 하신 분들은 하셨을 테지만 띠로서 어떤 전체 운세를 판단한다? 그 한 띠가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50만 명 같으면은 이 50만 명이 4주를 나눠도 이게 복잡한데 50만 명인데 이게 한 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해보다 또 12살 더 많은 또 한 띠가 같은 띠고 그 위에 또 있고 그런 인구는 갈수록 좀 조금씩 준다 해도 이거 요즘에 또 덜 나니까 요 아래도 조금 준다 해도 합치면은 우리가 띠로 12로 나누면 5천만을 12로 나누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한 400만 정도씩 400만 명이 뭐 그 띠가 운세가 어떻다? 애들 빼고 아주 노인네 활동 없는 아주 그냥 아주 노인 빼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활동 있는 사람이 그렇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고 이건 말이 안 되죠. 띠로서 운세를 본다? 그거는 좀 다시 조금 좀 정령해서 한번 이렇게 하시라. 저는 그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모하면 제 이 학설 갖다 쓰세요. 이게 틀린 학문이 아니니까 갖다 쓰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띠로서 뭘 본다는 거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띠마다 다 다른데요. 띠도 뭐 다 다르죠. 우리가 띠라는 걸 어떻게 따져요? 자, 축,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또 시간도 없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쥐띠, 소, 범, 토끼띠, 용, 뱀, 12띠니까 6개씩이요. 뱀, 요렇게 해요. 말띠, 양, 여기 이제 잔나비인데 원숭이띠라고 해야 더 잘 아니까. 원숭이, 닭띠, 개띠, 돼지띠.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뭐 원진이다, 상충이다, 또 삼합이다. 합이라는 건 서로 의기투합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 이거 보는 거, 이거 그렇게 여기에 빠지는 분들이 많고 이걸 갖고 늘 얘기하는데 이거 절대 그렇지 않나요? 궁합을 보러 왔는데 미리 얘기를 하죠. 아, 우린 무슨 띠라 좀 안 좋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6띠를 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마주보면 마주봤잖아요. 이걸 상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도 좌우선이라고 그러죠. 위로는 자, 아래로는 오 해서 이걸 쭉 근 걸 좌우선이라고 그래요. 그래, 요 정 가운데 간 걸 시간도 11시부터 1시까지 해서 정 가운데 12시, 요걸 딱 가운데 있다서 자정. 또 오후도 뒤집어서 24시간으로 치니까 다시 또 이거 뒤집어서 5가 위로 올라가요. 딱 가운데 오니까 정자를 넣어서 정오 그러듯이. 그렇게 해서 이걸 자오, 요거를 상충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 띠들은 서로 만나면 싸운다고 그러죠. 그냥 부대낀다고 그러죠. 또 원진 그래요. 아주 왼수지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왼수지간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거를 요 띠끼리는 뭐 대부분 아시는 얘기도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자, 요 사람들끼리 서로 원진이라고 그래요. 쥐띠, 양띠, 소띠, 말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집이 있으면은 외양간과 마구간이 있죠. 외양간은 소를 키우는 거고 마구간은 말을 키우는 건데 외양간과 마구간은 서로 뚝 뛰어나서 집에 극과 극 양쪽에 나눠놔야지 같이 놓으면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진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래. 범띠, 닭띠, 왜 원진이냐? 범이 사람 잡아먹으러 또는 뭐 하려고 민가에 내려왔는데 닭이 새벽에 왔다고 꼭 깨울면 아주 그냥 뭐 후닥닥 놀라서 가면서 아주 닭을 싫어한다. 뭐 토끼띠, 원숭이띠 서로 뭐가 잘못되나? 뭐 궁뎅이가 뭐 잘못되나? 뭐 그래서 원진이라고 그러고요. 돼지하고 용은 코가 서로 닮았다고? 용코나 돼지코나 코가 닮아서 원진이라나요?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뱀띠하고 개띠는 왜 원진이냐? 절에서 이렇게 절에 와서 그 산속에 절에 와서 뱀에 물렸다는 사람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산에 이렇게 다니면은 뱀이 혹시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뱀하고 원진이 개 아닙니까? 그럼 개가 이렇게 짖는 소리를 내면은 뱀이 도망간다 해가지고 스님들이 조금 약간 은큼하게 남들 보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뱀이 좀 피하라고 웅웅 뭐 이러면서 다니면 뱀이 도망간다 그러는 거예요. 원진이라고. 이런 이제 그 재미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실상 그렇게 원진이다, 상충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많은 수만 명의 임상을 해본 결과로는 이건 전혀 맞지 않더라. 최근에도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아주 뭐 철학원이나 뭐 무속인한테도 그 많은 사람한테 아주 정말 많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럴만도 해요. 아내가 남편보다 아주 나이가 많아요. 그래 남편이 정말 키도 크고 뭐 아주 대단하신데 아내는 좀 키도 작고 뭐 좀 그래요. 뭐 요즘 말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비주얼상 뭐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아내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 근데 남편은 돈도 없어. 근데 첫눈에 딱 와서 상담을 한다고 해서 아주 고민스럽게 왔는데 제가 딱 보고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서 혹시 철학원이나 뭐 이런데 좀 본다고 많이 다니지 않으셨어? 그랬더니 예, 엄청나게 많이 다녔대요. 다니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이 두 사람 못 산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말 그렇답니다. 아주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진짜로 이 짝짝 어머나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몇 손가락 안 꼽힐 정도로 정말 잘 맞는 사람. 서로 간에 부족한 건 다 갖고 있다. 7살 차이인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며칠 안 됐어요. 실제 이 이름을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예? 이름을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요게 주소도 보여드리면 안 되네. 아, 이게 참. 이 상담 신청서 요거 최근에 얘기, 최근에 얘기인데, 이게 79년생과 72년생이에요. 예? 그리고 생일 정도까지 한번 살짝 본다면 이게 그분들이 상담 신청서 쓴 거예요. 음력입니다, 물론. 음력으로. 4월 26일, 4월 10일 써놓은 거예요. 딱 이걸 냈는데 이거 뭐 보나마나 엄청나게 그런 소리 많이 들었겠네. 그러니까 말도 못했다는데 결혼 아예 양쪽 부모 집에서도 72년생, 79년생. 그러니까 맞네요. 이건 뭐 원진이라고 하죠. 이것도 쥐띠하고 72년생 쥐띠하고 양띠니까 원진이라 이거죠. 이것뿐 아니라 또 이 명리로 다 풀어도 이건 못 산다, 헤어진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수 이걸 봐보면은 이런 식의 원진 또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합. 응? 옆에 한 칸을 띄어서 아래로 내리고 또 한 칸, 옆에 한 칸을 때려서 아래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합이 든다 이거죠. 삼합. 말띠, 범띠, 개띠가 이렇게 또 삼합. 아주 합이 좋다고 그러죠. 소띠, 닭띠, 뱀띠. 아까 얘기했죠. 내년에 사유축 삼재라고. 이 삼재는 또 있어요. 있는데 합이 든다. 이거는 그렇게 뭐 이제 좀 배워보시면 토끼띠, 돼지띠, 양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신자진 삼화, 사유축 삼화, 인호술 삼화, 해묘미 삼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신자진 이렇게 삼합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게 합이 든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삼합이라고 그러고 서로 마주보는 걸 상충, 원수지간, 아주 원수지간, 눈도 제대로 안 봐요. 옆으로 뭐 사시로 쳐다본다 이거죠. 원진이라고 그랬는데 띠로서만 나누는 건 아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뭐든 간에 띠로서 무슨 띠야 그러면 안 좋아. 결혼하려고 뭐 아들이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또 반대로 해도 뭐 몇 살 차이야? 3살 차이? 그러면은 뭐 이래갖고 막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라. 그거는 괜히 옳지 않은 것 같고서 정말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들을 버릴 수가 있다. 함부로 인연을 갖다가 맺어도 안 되지만 함부로 인연, 정말 소중한 인연을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느새 1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1시간이 됐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는 이유는 뭐냐? 운명에 관해서 제가 곧 바로 이어서 방송을 곧 이제 내일이나 또 해서 낼 겁니다. 내는데 제가 한 3일 동안 몸도 조금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랬는데 안 좋았던 게 이게 잘 할 줄 모르니까 이걸 유튜브 올리는데도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량이 기니까 애도 먹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우리가 좋은 게 있죠. 말을 해야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좋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안 먹는 게 좋고 일을 할까 말까 하는 건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말을 할까 말까 해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멀리서도 이렇게 메일을 어렵게 찾아서 메일 보내주시고 또 제 책 과거에서부터 독자분들이 이게 웬 횡재냐 해갖고 보시는 거 다 좋습니다만 전화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그래 문자로 뭘 이렇게 뭐 책 때문에 이렇게 남기시는 거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댓글 여기에 이
이 이야기, 여기 이 운명록 강의에 대해서는 운명록 댓글에다가 좀 사용을 해주시면, 뭐 공격하는 내용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냥 여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생활이 있어요. 제가 이 절에서 어쨌든 기도도 있고 뭐 많은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울리는 건 아주,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 딱 들어와서 이거를 열어볼 때는 여기에 전념을 하니까요. 다만 여기에다가 뭐를 이렇게 궁금한 거 뭐 이렇게 부르시기엔 아직 덜 배우셨으니까 배우셔서 판단을 하셔야지, 이걸 제가 그냥 여기 뭐 써진 거 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문자로 이렇게 보내시는 건 이건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개인의 운명이고 평생운이지만 정말로 개인의 운명 평생운을 증거가 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 선거 쫙 해서 제가 누구누구 출마, 이때 누구누구,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다 예측을 하고 다 맞아요. 다 맞았고, 그런데 예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강 얘기하면서 이 화담 서경덕을 이야기할 때 아주 슬쩍 한마디를 던진 게 있어요. 격암 남사고 또 북창 정령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던졌어요. 정감록이란 예언서도 있지만 이 예언서는 예언서일 뿐이죠. 과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예언서가 중세 유럽에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유명했죠. 아주 뭐 굉장했다고 뭐 말도 못했죠. 이 사람이 뭐가 맞았고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1999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 지구가 멸망한다 한 사람이 뭐 휴거가 온다? 뭐 지구가 멸망한다? 지구는 멸망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를 인간의 시간으로 표시를 한다면 24시간 중에 23시 58분 뭐 몇 초까지 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거죠. 지구의 역사가 길다 하지만도 인류가 그만큼 지구를 버려놓고 있어요. 맨날 뭘 어떠고 해서 우리는 이산화탄소서부터 아주 심각하죠. 근데 지구가 멸망한다 했지만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멸망한다고 한 사람이 또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2017년에 작년이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큰 거 두 방을 날리는데 뭐 어떻게 된다. 이러니까 여기에 편승한 전쟁광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광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전쟁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 나라 비는지 나라가 평안하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맨 가짜뉴스 정말 아닌 거 막 날리죠. 과거 같았으면 지금쯤 그 사람들 못 살아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막 가짜뉴스 막 어느 뭐 이상한 뭐 개인들 TV 만들어 가지고 막 날리는 거예요. 그냥 말이란 거는 한번 던지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걸 막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개인 유튜브라도 이거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가짜뉴스 날리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노스트라다무스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격암록을 썼다고 하는 남사고, 이것도 사실은 100%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증거 자료에 의하면 위서 아닙니까? 가짜라고 판단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이걸 위서를 낸 게 1985년도인가 그 가짜로 이걸 위서 썼다 하는 내용이 계속 뭐 나왔지 않습니까? 증거도 있고. 그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뭐 예언서 뭐 이래 가지고 그 또 뭐 여러 가지 꾸민 얘기들을 막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때문에 예언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먹히지 않는 게 노스트라다무스의 2017년 전쟁설도 마치 작년에 전쟁 나기를 바란 것 같아요. 그럼 그쪽
종교의 사상으로 그랬으면 좋겠는지 몰라도요. 그건 아니에요. 세계는 평화로워야 되죠. 사람 간에도 평화로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불편하면 좋겠습니까? 평화로워야죠. 가화만사성 아닙니까? 집이 편안해야 돼요. 이걸 전쟁 나길 바라는 이런 쪽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마음가짐을 고치지 않으면 마음을 굳게 써야 돼요. 마음을 그렇게 쓰면은 절대 그건 몇 푼 돈 벌겠다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자신 죽은 다음에는 안 죽는 놈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자식들 어떻게 세상 살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 벌을 다 어떻게 받습니까? 돈이나 남겨주면 된다고요? 돈 남겨준 거 하루아침이에요? 이거 진짜 이슬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꼭 마음을 좀 제발 좀 곱게 좀 쓰시길 바라면서 그 가짜 뉴스들 좀 하지 마시고 덕담을 하십시오. 적어도 이 방송을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면은 정말 명리 아닙니까? 올바른 이치, 삶의 이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만 갖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보면 저는 99%는 이 사람 성향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왔다가 사실 나옵니다. 종교까지도 거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삐딱하게 살면 안 되죠. 사람이 나이가 40이면 부록이라고 하고 40이면 산 인생의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얼굴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목구비 속에 다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관상하는 분들도 그 값어치가 있어요. 땅을 보는 분들도 땅을 관상하는 거거든요. 제가 풍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혈이 어떻고 뭐 공부를 하면서도 이거 진짜 함부로 학문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한 건데 이 나라에 이 산천초목 대한민국 백두산 정기를 받은 이 땅이 그렇게 우스운 땅이 아닙니다. 그걸 함부로 악담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잘되라 해야 돼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고 반대로 셀리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오늘은 우연찮게 이 말을 2번 하는 날인데 뭔가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의 염력이 시계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고 반대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안 됩니다. 안 될 거야? 그러면 꼭 들어맞는다? 그게 머피의 법칙이죠. 잘 될 거야 하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셀리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종교를 갔든 어느 뭐 단체에 가서 또는 사찰이든 성당이든 어디 가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장독대에다 정한수 떠놓고 그저 집에서 그냥 난 빈다. 그것도 좋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마음은 정갈한 거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이 염력으로 딱 통한다면 그게 셀리 법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잘 될 거야. 이렇게 나라도 잘 될 거야. 뭐든지 잘 될 거야. 되지 말아라 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 말이 자기한테 먼저 옵니다. 자기는 진짜 망해요. 그건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음번에는 제 학문에서 운명수에 대해서 결정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 과거 13대까지는 대통령이 거의 뭐 독재였고 쫙 됐으니까 이건 뭐 누가 되고 어쩌건 맡아놓은 당상 아닙니까? 전두한 다음에 노태우까지는 이건 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따질 것도 없어요. 값어치 없는 사람, 전두환 같은 사람은 저는 아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14대부터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14대 김명삼, 김대중, 정주영 이 대결서부터 정확하게 이건 누가 된다. 제 친구가 당시에 중마고였던 친구가 정주영 씨의 그 현대건설에 있을 때 이 친구가 저한테 아주 궁금해갖고 꼭 좀 뭐 그런 비슷한 데 있었나 봐요. 그 묻는데 그땐 철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쉽게 얘기 안 합니다. 예언을 해도요. 노스트라다무스 그 맞지도 않는 예언보다 저는 예언을 한 게 다 맞았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란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별로 안 알려지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걸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한다면은 된다고 한 사람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한 사람은 이걸 무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묻혀버려요. 그 소용이 없어요. 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란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몇몇 사람한테도 슬쩍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란 건 아주 발이 참 천리마보다 더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항시. 선거 때만 되면 고민이 돼요. 대선뿐 아니고 총선도 그렇고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다 그래요. 근데 당사자한테는 얘기를 해주죠. 쿡 찔러서 얘기를 해준대. 15대 이해창, 김대중, 이인재 이 양반 뭐 아직까지도 정치 일선에 있지만 어쨌든 대선에 나왔던 분들은 뭐 충분히 이런 얘기 속에 들어올 만한, 등장할 만한 자격도 되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각오 안 하고 그 자리를 왜 나옵니까? 다 각오하고 나와야죠. 그리고 16대 노무현, 이해창, 정몽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전날, 대선 전날뿐 아니라 당일날 아침에 저한테 제 이론에 아주 반기 들었던 어마무시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저를 협박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예? 내가 누가 된다고 그랬지 누구 편 이런 건 아니에요. 누가 된다. 당신 그건 아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아침엔 약을 올려요. 누가 누구 지지 철회까지 했는데 스님 이제 오늘 저녁 이후에 스님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소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아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나 몰라요. 자기가 망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어떤 게 나와도 내가 한번 뽑은 거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밀고 나가면 반드시 맞아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정동영, 이해창의 17대, 뭐 18대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문재인 마찬가지예요. 19대 날짜가 갑자기 바뀌었지만도 정확히 그 날짜예요. 이 날짜면 또 이 사람인 건 나와 있는 거예요. 문재인과 홍준표, 기타, 뭐 안철수 애초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대선 나올 사람들 괜히 돈 쓰고 이거 나와서 인지도나 올려야지 이런 허망한 꿈들 꾸지 마시고 정말 나와도 될 만한 분들 좀 자기 자신도 되돌아보고요. 내 운명이 과연 내가 과연 치장한 사람 아닌가, 거짓으로 도배된 사람 아닌가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올바른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운명은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 이만큼 정확한 거다. 이 이후에도 많은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모든 걸 다 하면은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최대한 하는데 요거 중요한 거는 꼭 짚고 나가자. 그런 다음에 다음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은 전화번호 좋은 거 나쁜 거 나한테 맞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람 간의 궁합 일단 전체적인 궁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밀한 궁합은 또 달라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뭐 사업을 할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업할 때 처음부터 처음엔 어떻고 중간 어떻고 나중 어떻고 결과는 뻔한 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저렇게 나오는 거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그 평생운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할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막 사방팔방 오늘 뭐 생각지도 않은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뭐 또 12경랑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그런 바람에 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다시 또 이게 길어져서 올리려면 시간 꽤나 걸 것 같습니다. 대략 또 한 먼저보다 조금 짧은데요. 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 다음번에는 제가 바로 곧 방송을 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론이 길지 않고 그냥 바로 또 들어갈 겁니다. 전화번호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해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장 전화번호 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 번호 또는 뭐 카드 번호 이것도 정말 나한테 맞는 번호 보는 법이 있어요. 이걸 제 책을 보고 또 제 얘기를 들었던 분들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걸 그냥 철학원 뭐 이렇게 낸 분들이 아니고 거의 뭐 이걸 그냥 뭐 학원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깊은 거는 제가 좀 덜 가르쳐 준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확실하게 좀 이럴 거다 하는 생각만 깊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그건 좀 그 정도 갖고는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모든 게 정확치 않으면 남한테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데는 한 뭐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심성을 가르치기는 어렵거든요. 대학원을 나와도 심성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바로 유치원생을 그 2살, 3살 많은 형이나 오빠, 누나가, 언니가 심성이 좋은 그런 손이 3, 4살밖에 안 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심성이에요. 옛날에 이 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어느 절에 굉장히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이 저를 딱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스님이 법당에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보니까 신발을 그냥 쓱 신고서 들어왔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스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불교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지난번에 제가 불교의 가르침은 제약막작이요 중행봉선이다 하는 얘기를 했죠.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 그 말로 또 끝나는 거지만 또 공이다, 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큰 가르침을 얻은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저 같은 애송이중들은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불교가 무엇입니까? 그래 이 스님이 뭐 별거 아니요. 그냥 뭐 제약막작이요 중행봉선이라.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라 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선비가 이렇게 보더니 별거 아니구만. 근데 곰방대 쓱 꺼내가지고 담배를 턱 불을 붙여서 피더니 담뱃재를 부처님 손바닥에다 톡톡 털더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에이구 별것도 아니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스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들 쉽게 아는 얘기.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걸 80이 먹어도 실천 못하는 거 그것이 선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하는 선이 아니고 착할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게 80이 먹어도 못 지키는 사람은 못 지켜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우리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도 많아요. 젊은 아이들도 사리 분별을 못하는 아이들 많죠. 그 내림받아서 그래요. 굿할 때 내림 굿 받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이거는 보고 배운 거예요. 습이에요. 습. 나쁜 거를 보고 배운 거예요. 내 부모가 하는 꼬라지를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정말 정신세계가 텅 비어있다 보니까 그를 옳지 않은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려고 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이런 이치를 깨쳐나가자는 뜻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어느 방면으로든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다 어느 분들이든 제가 아는 요것만 딱 빼놓고는 어느 스님이 방송을 보신다 그러면 그 스님이 저보다 불경에 대해서, 불교 교리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하다못해 연불 하는 데 대해서라도 더 뛰어난 부분이 있고 하다못해 저보다 키가 크다든지 뭔가 좀 더 뛰어난 목소리도 좋다든지 뭐 다 있을 거예요. 유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누구든 다 스승이 될 수 있어요.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3사람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제 스승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거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만큼 이 운명학이라는 건 겸손하고 정말 깊게 보지 않고 이걸 쉽게 돈벌이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돈벌이하고 상관없이 내 운명을 보더라도 내가 요거 요렇게 제주 피우듯이 원숭이 제주 피우듯이 살짝 제주 부리며 넘어가려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이걸 배운다면 큰 코 다친다.
경계하는 마음에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 여기서 다 모든 걸 그냥 오픈 그냥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도둑이 제발 저런다고 좀 짜증나는 분들은 안 볼 거 아닙니까? 저축 왜 저렇게 뭐가 저쩌고 좀 엑기스만 뽑아주지? 뭐 말이 많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좀 안 들어오시면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그냥 중요한 게 확 튀어나오고 그러면 다 보다 보면 반성하는 얘기 그런 경책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좀 더 이제 좀 냉정하게 좀 긴 얘기는 좀 빠진 얘기가 좀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좀 며칠 걸렸는데요. 제가 며칠 동안 체중도 좀 빠지고 조금 알았습니다. 피곤하고 이런데 지금도 또 심야합니다만 하루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다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방송 또 봐주신 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그냥 보시긴 보시는데 그냥 말도 없이 들어왔다 나가시고 뭐 다 필요하죠. 근데 좀 댓글을 웅성웅성 나쁜 글도 좋고 좋은 글도 좋고 이렇게 좀 들은 내용 중에서 뭐 이런 걸 좀 써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좀 더 힘이 돼야겠죠. 따기를 맞아도 힘이 나는 거고요. 물 한 모금 표주박에 버들잎 탁 띄워가지고 체하지 않게 체할 정도의 좋은 글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버들잎 쳐가면서 후후 불어가면서 체하지 않게 물 한 모금 마시게끔 표주박 물 한 모금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좀 그런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